자, 지금부터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그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만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기율표 탄생 배경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빅뱅. 자, 우리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빅뱅. 자, 빅뱅은 뭐냐 하면 커다란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생겼어요. 에너지가 생겼다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 빅뱅이라고 한 대폭발이 생기면서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력, 이렇게 네 가지, 몇 가지며? 네 가지 힘. 자, 네 가지 힘이 생겼습니다. 자, 빅뱅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로 인해서 입자하고 반입자가 생기게 됩니다. 입자, 뭐하고 뭐요? 입자하고 반입자. 이 중에 뭐가 조금 불안정해 보이죠? 반입자가 조금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소멸되는 거야. 한 10억 개 중에 하나씩 입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자는요, 다시 중입자와 그 다음에 경입자라고 하는 걸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게 조금 무거워 보입니까? 예, 중입자가 조금 무거워 보이죠? 예, 이게 좀 무거운 거고. 자, 얘는 어때요? 경입자는 좀 가볍단 말이야. 가벼울 경자. 사실은 중입자 중에는 쿼크라는 게 있는데, 쿼크라는 게 종류가 한 6가지 종류가 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2가지만 할 겁니다. 2가지. 자, 2가지가 뭐가 있냐면 업쿼크, 다운쿼크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업쿼크는 위쿼크가 되고 다운쿼크는 아래쿼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입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린 그 중에 이제 전자만 할 거야. 전자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자, 다시 빅뱅을 통해서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생겼고,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반입자는 사라지고 입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중에 그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보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이 중에 강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강한 핵력이 제일 센 힘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핵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짧은 거리,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먼 거리에서 힘까지 전부 다 지배하는 힘은 사실은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전자기력보다 세기 때문에 강한 핵력이고 전자핵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핵력. 그러면 제일 미약한 힘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중력이 제일 작은 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아까 입자는 중입자, 경입자로 나눠지고 중입자는 쿼크, 다시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했는데 용어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기율표를 하기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끝나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용어가 낯설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요. 자, 우선 업쿼크하고 다운쿼크, 전자 이 세 가지만 볼 텐데, 사실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경우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자의 힘을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례한 값으로 보니까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의 상대적인 양이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3분의 2라는 값이 되겠죠. 이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보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입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런데 입자들은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하는 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3개씩 뭉칩니다. 3개씩 뭉치다 보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업쿼크는 누굴 좋아할까? 당연히 다운쿼크를 좋아하겠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업쿼크는 다운쿼크와 업쿼크 이렇게 다운쿼크를 중심으로 업쿼크가 양쪽에 달라붙기도 하고, 또는 다운쿼크가 업쿼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3개씩 뭉치기도 한단 말이야. 입자가 3개씩 뭉친다 그래, 3개씩. 그러면 전하량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전체 합은 얼마가 되죠? 전체 합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또 나중에 또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0.
그래서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입자들이 3개씩 뭉친다 그랬는데 이렇게 뭉쳐진 업다운 업으로 뭉쳐진 요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것을 나중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운업 다운으로 뭉친 이런 전하량 0의 값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중성자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야. 드디어 이제 양성자, 중성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서 그럼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인 우주에는 플러스 1인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플러스 1의 이게 뭐 내가 지금 우주를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우주는 뭐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냐면 플러스 1짜리 양성자 집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플러스 1의 양성자가 갖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수소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자, 양성자가 근데 처음에 그 에너지가 있어서 막 충돌하면서 부딪히다 보면 플러스 1짜리들도 이렇게 뭉치려고 하겠죠. 이렇게 뭉치려고 하겠죠. 이게 잘 뭉칠까요? 둘이 반발력이 생기니까 잘 안 뭉치겠지. 그래서 이때 중성자라고 하는 이런 0의 전하를 갖는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는 반발력이 있지만 요렇게 강한 핵력, 요렇게 강한 핵력, 요렇게 강한 핵력. 강한 핵력이 몇 개가 작용해? 3개가. 반발력은 하나가. 그러니까 뭉칠 수 없어. 그래서 뭉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2개짜리 이런 것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일 때는 수소라고 했던 것이 양성자 2개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바로 헬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다 수소고 플러스 1짜리 양성자 하나짜리 덩어리들로 막 뭉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2개짜리가 또 뭉치다가 이제 우주가 너무 팽창을 해버린 거야. 우주가 너무 넓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양성자들끼리 뭉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럼 우주의 대부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수소가 대부분이고 헬륨이 약간 생기다가 만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수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양성자 하나짜리가 수소고 양성자 2개짜리가 헬륨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우주가 막 넓어지고 나니까 온도는 떨어지고 밀도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전자라고 하는 경입자라고 하는 이 렙톤 중에 하나인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에너지가 많아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주가 너무 넓어져서 온도도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양성자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수소는 플러스 1의 전하라고 했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라고 했어. 그럼 이 플러스 1의 전하에 전자가 몇 개가 달라붙을 수 있을까? 당연히 1개가 달라붙겠죠. 이게 하나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1짜리에 양성자 하나에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달라붙은 이런 원자가 드디어 생기는 거야. 원자. 여기까지는 원자 핵이었고 여기까지 원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2짜리 양성자에 전자가 몇 개 달라붙을까? 당연히 2개의 전자가 달라붙은 이런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가 달라붙었어요. 그럼 핵은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부터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났더니 그러면 처음에는 양성자 플러스 1짜리 덩어리들 얘네들끼리 충돌을 통해서 2개짜리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는 평온을 찾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우주는 수소와 헬륨 수소가 대부분이고 헬륨이 조금 일부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자기력 발동합니까? 안 하죠. 플러스 1짜리에 마이너스 1짜리가 달라붙었으니까. 그리고 강한 핵력, 약한 핵 다 발동한 거야. 이제 남은 힘은 뭐냐면 요 힘만 남은 거야. 중력.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 플러스 1짜리들끼리 막 지나가면서 부딪히면서 플러스 3짜리 뭉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뭉치는 걸 말하는 거야. 중심을 향해서. 아무래도 가운데 쪽으로 힘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3개짜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4개짜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름 붙인 건 양성자 3개짜리를 리튬이라고 하고 양성 4개짜리를 베릴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미 우주를 통해서 양성자 20개짜리 우리는 칼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이미 우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우주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야.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웃는 철학자입니다. 웃는 철학자. 웃는 철학자였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 동전을 하나 주운 거야. 동전을 딱 주워 보니까 너무 달아 있어. 이게 달고 달면은 뭐가 되지? 수박을 계속 쪼개고 참외를 계속 쪼개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그 작은 입자 그걸 뭐라고 하면 애톰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데모크리토스가.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발견을 한 거야. 입자라는 거를 그 당시에 처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먹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와서 그럼 입자가 어떤 게 있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입자의 종류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원소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은 물이라고 하는 거, 불, 흙, 공기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물, 불, 흙, 공기가 원소인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럼 모든 물질은 이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다 플러스 제5원소설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 불, 흙, 공기에다가 뭔가 하나만 더 찾아서 하면 거기에 이제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구성 원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금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금 비싸죠? 이 당시에도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갖고 싶어 했어. 그럼 금을 한번 만들어 볼까? 물, 불, 흙, 공기 여기다 뭔가를 넣으면 금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금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연금술사 한 명만 얘기할게요. 17세기 초에 독일의 브란트헨이라는 사람이 오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이 오줌. 이 제5원소를 오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오줌을 막 모아. 아이오줌, 어른오줌, 노인오줌 막 오줌 모아가지고 지하실에서 냄새 나겠지. 근데 오줌 가지고 실험을 해요. 막 실험관에다가 물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오줌 집어넣고 막 끓이는 거야. 조합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서 금 만들려고. 그때 금을 만들었을까 못 만들었을까? 당연히 못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실험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잠깐 쉬다가 문득 실험한 결과 궁금해서 또 내려가서 보다 보니까 이 끓이는 와중에 뭔가 뽀얀 게 보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을 발견합니다. 인. 드디어 이제 인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15개짜리 인을 찾아지게 된 거야. 이게 이 당시에 서양에서 여러 연금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발견되고 있는 즈음에 동양에서는 연단술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술사는 누구냐면 이 당시에 동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되게 복잡하고 혼란기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 진나라의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의 영정이라는 애가 13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왕이 돼가지고 얘는 굉장히 혈기도 있고 젊은 애니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런 애야. 그러니까 전체 중국을 다 통일해버립니다. 40살에. 통일하고 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통일을 시킨 이 나라를 오래도록 다스리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로불사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불사약을 찾아와라.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연단술사가 누가 있었냐면 서불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진시황의 눈과 귀를 가린 거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진시황제가 그래 너 한번 가서 찾아와봐. 그래서 그냥 각종 금은보화와 그냥 시녀 하인들을 막 내려줘가지고 찾아오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서불이가 뭘 갖다 바치냐면 수은을 갖다 바쳐요. 수은. 진짜 이 수은은 우리 피부에 바르면 막 팽창돼가지고 피부가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진시황은 수은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막 수은으로 전국에 있는 수은을 모아가지고 수은 연못을 만들고 거기서 세수하고 그걸로 밥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실제 진시황 무덤에 가보면요. 아직 진시황 무덤은 다 발굴이 안 됐죠. 그 근처 무덤만 발굴이 된 건데 진시황 무덤의 근처의 수은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주변보다 거의 10배 내지 20배가 많다는 거야. 그만큼 얘가 수은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떻든 중요한 건 이런 주기율표상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동양과 서양에 걸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게 앞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사실은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보어라는 사람이 그래 핵을 중심으로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전자의 존재도 알게 됐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핵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그 원자의 생긴 모습을 알게 됐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드디어 원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야. 이걸 발표합니다. 이걸 발표해요.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것도 하나의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궤도를 K, 두 번째 궤도를 L, 세 번째 궤도를 M 이런 식으로 궤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로 이게 K 궤도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K라고 그냥 명명을 했을 뿐이야. 그냥 이 앞에는요. 사실은 이 당시에 발견했던 과학자들은 이 앞에 또 다른 뭔가 껍질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냥 K부터 이름을 지은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하면 뭐라고 붙였을까? 뭐 가나다라 마바 사부터 시작했을까? 사자차 이렇게 되게 좋았겠지. 어떻든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전자가 돌 때는 일정한 개수. 그래서 처음 궤도에는 전자가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돈다고 봤는데 앞으로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까지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288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288. 전자가 돌 때는 288로 돈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수소라고 하는 게 양성자 하나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영국의 모질리라는 사람이 이런 그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소들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니까 양성자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양성자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매겨놓은 게 지금의 원자 주기율표야. 그래서 양성자가 수소는 하나니까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 리튬의 양성자는 몇 개? 3개니까 3번인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 칼륨의 양성자가 19개니까 19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4개, 12개, 20개 우선 요것만 볼게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라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하나가 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튬은 처음에 몇 개 돌까? 우리 얘기했죠. 핵을 중심으로 전자 처음에 몇 개 돈다고? 2개. 그 다음에 몇 개 돌까? 하나가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 어떻게 돼요? 2개, 8개, 하나가 도는 거고. 칼륨 어떻게 돼? 2개, 8개, 8개, 하나가 도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씩 도니까 일적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이 궤도를 껍질이라고 하는데 껍질. 첫 번째 껍질에서 끝난 수소는 1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서 끝난 리튬은 2주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껍질에서 끝난 나트륨은 3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서 끝난 칼륨은 4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맨 바깥쪽에 몇 개냐라는 걸 가지고 족을 정했고 몇 번째 껍질에서 끝나느냐라는 걸 가지고 주기를 정한 거란 말이야. 하나 더. 베릴륨이 2개가 되는 거 맞죠? 마그네슘 어떻게 돼? 2개, 8개, 2개. 칼슘은 2개, 8개, 8개, 2개. 마지막에 2개씩 남았으니까 이적 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채우다가 두 번째에서 끝났으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어의 이 원자 모형을 가지고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영국의 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 당시에 20살 때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그 20살 때 주기율표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3살인가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주기율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 죽었거든. 노벨상은 사망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결국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든 왜 1족이고 왜 2죽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주기율표를 암기하고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상에 있어서 우리가 원자 번호와 원자량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약속은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 첨자로 쓰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매긴 겁니다. 영국의 모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양성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양성자가 너는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 수소 원자 번호 1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 2번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양성자가 3개니까 리튬은 3번, 베릴륨 4번, 붕소 5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를 매겼고요. 우리가 기능사를 준비할 때는 이와 같이 1번부터 20번까지만 암기하시면 공부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얘가 1번이면서 수소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써봅시다. 집에서 이제 써보시면서 H 수소, 헬륨은 He 2번이라는 얘기죠. 리튬은 Li 4번 베릴륨, 붕소 B입니다. 탄소 6번이죠. 질소 7번, 산소 8번, 플루오린, 뭐 예전에는 불소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 플루오린이라고 합니다. 자, 9번 플루오린, 10번 네온. 자, 그리고 나트륨이 11번이고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13번, 규소, 실리콘이죠. 14번, 인 15번, 황 16번, 염소 17번, 아르곤 18번입니다. 그리고 칼륨이 19번, 칼슘 20번 이렇게 되는 건데 외울 때는 앞자리를 따서 외우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써볼게요. 수해, 자, 헬륨의 해죠. 수헬립의 붕탄질 3분의 한꺼번에 외우시면 돼요. 수헬립의 붕탄질 3분의 이렇게 끌어주면 외우기 쉽죠. 수헬립의 붕탄질 3분의, 수헬립의 붕탄질 3분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알규 인황염알, 남아알규 인황염알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남아알규 인황염알, 그 다음에 크카 이렇게 하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울 수가 있는데 좀 연상되기 쉽게 하려면 자, 수헬립의 붕탄질, 자, 수헬립의 붕탄질. 우리 보통 좀 이상한 짓 할 때 좀 무슨 짓 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헬립의 붕탄질 3분의. 그리고 남아알규, 인황염알, 크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량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홀수 번호일 때는 곱하기 2 플러스 1. 원자 번호가 짝수 번호일 때는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수, 배, 질, 염, 알 요 5가지는 예외. 자, 요것도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당되는 규칙이고요. 자, 그러면 헬륨이 2번 짝수니까 곱하기 2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자, 질량수는 왼쪽 윗첨자로 쓰는 거예요. 리튬은 3번이니까 3위는 6, 그 다음에 더하기 1하면 7. 자, 붕소는 5번, 홀수 번호니까 곱하기 2 플러스 1하면 11. 탄소는 6 곱하기 2, 12가 되겠죠. 짝수니까. 자, 산소 8번 짝수니까 16, 플루오린 9번 홀수니까 19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 짝수, 그러니까 20 되겠고요. 나트륨 11번 홀수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23. 마그네슘 12번 짝수니까 24. 아르곤 13번 홀수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27. 규소 28, 인 31, 황 32, 칼륨 39, 칼슘 4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외 5개. 자, 수소는 1번인데 홀수니까 곱하기 플러스 1하면 3이라 해야 되는데 3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이란 말이에요. 베릴륨 4번이면 짝수인데 곱하기 하면 8이라 되는데 8이 아니라 9가 되는 거고, 질소는 7번 홀수기 때문에 곱하기 플러스 1하면 15라 해야 되는데 15가 아니라 14가 되겠습니다. 염소는 17번 35.5, 아르곤 40.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자 번호와 원자량 매기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 중에 요 탄소를 기준으로 바로 원자량이 상대적인
질량값을 매겨놓은 게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수소가 진짜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탄소 대비 1이란 뜻이에요. 자, 마그네슘 24라는 얘기는 탄소 대비 24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값이라는 거, 자, 뭘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량수가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지금 아르곤도 40이고 칼슘도 40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동중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동중원소. 그러니까 질량수는 같은데 양성자수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경우죠. 물론 이하고 다르게 또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기초화학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떻든 중요한 건 자, 세로족에 있는 것들 사실 외울 때 세로족으로 외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나중에 학습 방법상으로. 근데 이제 세로로 외우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 분명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가로로 외우는 방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가로로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세로는요, 족, 그룹입니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게 족이 되겠고요. 자, 주기는 일정 주기, 다시 말해서 껍질수가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건데 1주기부터 4주기까지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엘립의 붕탄질 3푼에 남아알규 인항염알 극하 요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기가 돼야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자론 통해서 옥테트론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왜 여기가 1족에 있는지 왜 여기 2족에 있는지 그거는 본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요 원소 주기율표 1, 2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와 원자량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